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운드 오브 머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사회초년생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미리 세금과 각종 공제금액을 떼고 실수령액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세금이라는 항목이 국세청에서 실제로 이미 떼어가 버리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놓게 되는데요.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찾아보면요.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징수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게 개인의 소득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1년간의 지출 금액, 부양 가족 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개인별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제된 근로소득세를, 즉 회사에서 공제해간 근로소득세를 개인 사정에 맞도록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를 연말정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금에 관한 혜택을 잘 알고 있을수록 돌려받을 기회가 많아질 거고요. 이거를 내가 모르는데 국가에서 너 돈 받아갈 수 있어, 빨리 이거 해가지고 받아가,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적정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국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13월에 월급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연말정산 한다 만다 말이 많은데 처음 해보는 분들은 연말정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에서 1월 말 2월 초 정도까지는 관련된 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19년도 이 한 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서류 처리를 하고 2020년도 2월에 급여를 받을 때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급여 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더 돼야 되면은 공제를 더 많이 해가고, 그렇지 않고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서 세액을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기본적인 연말정산 자료들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택스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득 또는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제출할 것이 없다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자료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14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회계팀이나 이런 유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서 개인별 자료를 취합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 하면 2월 급여에서 그 세금을 좀 줄여서 환급을 받지만, 세금을 적게 냈다 하면 2월 급여에서 차감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토해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은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해낸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극적으로 몇백 수준으로 토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10몇만 원 정도 수준에서 토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결국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거를 얼마나 받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연말정산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라는 거는 한 해 동안 받은 연봉이 있다면 그 연봉을 줄여서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있다고 하면은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말은 연봉 3,7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이 연봉 3,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된 세액이 있다면은 그 세액 금액 자체를 공제해주는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인이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액이 500만 원으로 산출이 됐다고 했을 때 세액공제를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470만 원이 최종 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를 얼마 해주고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를 얼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따져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대략적으로라도 따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